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소입니다. 토크IT의 지식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토크IT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방송. 올해 굉장히 많은 방송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1월 3일 날 첫 번째 방송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방송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특별히 좀 흥미로운 주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ERP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도 ERP에서 여전히 어떤 그 업무적인 쓰는 데서도 여러 갭들이 있거든요. 그 갭 때문에 우리가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데 장애이 되는데 그런 ERP 자동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RP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삼천리의 최수영 과장님 또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았던 파워젠의 김환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먼저 그 과장님, 네. 최 과장님 그 삼천리 뭐 회사가 일단은 지금 아까 도시가스가 네. 주력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의 이제 메인은 이제 도시가스고요.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발전 사업도 있고, 네. 저희가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배관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시공에 대한 부분도 네. 있고요. EPC 사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각화하는 부분에서 계열사에는 이제 비에너지 부분으로 외식 사업과 그다음에 모터스 네네. 딜러 사업이 네네네. 어제 에너지 산업이 주력인 네.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오늘 ERP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ERP는 그러면 어떤 ERP를 원래 쓰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PI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SAP를 도입을 했었고요. 네. 작년 9월에 저희가 SAP 버전업을 SAP 핵, SAP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향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SAP 자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SAP에서 네네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프리미스 쓰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자, 그다음에 그 파워젠 네. 일단은 그 저번에 우리 현대해상 때문에 네. 하셨고 오늘 또 삼천리. 그러니까 김창희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몇 개 하셨습니까 프로젝트? 4개 했습니다. 어이구, 야. 본인 4개가 네. 4개가 맥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사실 4개도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 뭐 프로젝트가 좀 짧게 있었어서 4개를 했는데 좀 이렇게 긴 프로젝트로 하면 4개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 어떻습니까? 그 파워젠이란 회사에 대해서 네. 뭐 오히려 김환찬님 여기 몇 번 나와서 많이 아시는데 파워젠 모를 수도 잘 모를 수도 네. 있고 파워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파워젠은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는 RPA 솔루션을 가지고 RPA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뭐 10여 개 사이트에서 RPA 개발을 하고 있으며 네네.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 중인 그 RPA 프로그램이 벌써 한 300여 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RP 교육도 하시죠? 네, RPA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막 바로 본론 들어가죠. 그 과장님, 네. 그 삼천리에서 네. 이 어떤 고민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올해 RP를 검토하셔가지고 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ERP 운영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어떤 이슈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ERP를 도입했을 때 가장 실제로 ER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가장 큰 불만에 대한 요소가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단순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전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일상적이면서 모든 전표를 입력을 해야지만 어떤 프로세스가 끝난다는 거죠. 또한 저희 삼천리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층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배관을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빌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네네. 방식인데 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한 인프라는 네? 정책상 국가의 정책상 보존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는 어쨌든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경영층의 고민은 없는데 네. 저희가 도시가스 업을 하다 보면 규정상 몇 킬로 배관 단위당 인원을 무조건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인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가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어떤 지출에 대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정으로 묶이는군요. 그렇죠. 무조건 그 정도의 법적 인원을 네네. 구비를 해야 되는 형태인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경영층의 고민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나라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하는 법들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네네. 특히나 52시간이 시작 도입되면서부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PC가 꺼져요. 6시 되면. 네네네. 정확하게 야근 신청을 해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PC의 전원이 꺼지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입력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무 시간 중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중에는 대부분 뭐 중간 관리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획 업무라든지 새로운 뭐 사업 개발이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시스템적으로 뭐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거에 따른 IP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솔직히 IT는 투자할 만큼 ROI가 나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저희가 RPA라는 기술에 대한 네. 걸 작년에 처음 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POC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실제 본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걸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전 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때 바로 처음에 RPA가 원래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모색하셨을 텐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8월경쯤에 이제 RPA라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처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IT 부서에서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그걸 POC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당시 POC가 뭐였냐면 회계 전표를 자동화하는 특히나 IT 부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 전표를 발생을 합니다. 네. 워낙 파트너사들이 많기 때문에 벤더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표들이 있고요. 그 전표를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하고 생계사서를 어태치하고 그걸 뭐 다시 결제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간단하게 POC로 한 1개월 정도로 POC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임원분들이 봤을 때 워낙 호평이 좋으셨고 그래서 바로 사업을 올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보통 일반적인 IT 프로젝트는요, 그렇게 표시한 다음에 임원 보고 한다고 했을 때 예산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금방 반응을 보이거나 금방 승인 잘 안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IT 부서에서 돈 받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잘 임원분들한테 어필을 했던 게 그 일련의 과정을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직접 그 구동하는 뭐를 보여드리니 누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 팀에서 녹화하자 이제 그걸 네. 녹화하자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구축하고 그걸 다 이제 완료 보고 시에도 임원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시연을 했을 때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막 그런 거에 대한 호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분들이나 경영층들한테는 어필하기에는 RPA 프로젝트를 어필하시려고 만약에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중요한 얘기죠.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화면 동영상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처럼? 네, 그렇죠. 사람이 실제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게 똑같이 보수로 구현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좀 보여주셨으면 되게 시청자분들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그 영상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뭐 문제 없는 부분.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여러분 오프 세미나 있는데 그때 한번 그거 한번 딱 틀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가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 거의 다 이제 이런 IT 쪽, 기술 쪽을 많이 검토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 이제 그 사내에서 뭔가 하시려면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팝을 보고서 만들어서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영상 같은 걸 잘 활용해도 되게 좋다네요. 특히나 다른 IT 프로젝트하고 달리 RPA 프로젝트는
실제로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네, 네.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이 쉽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RPA 전문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솔루션 플랫폼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왜 AA를 선정하셨고 또 AA를 하고 있는 뭐 파트너들도 네. 굉장히 많은데 그 네. 많은 파트너들이 왜 파워제를 선택했는지. 네. 사실은 저희가 POC를 했을 때는 AA를 가지고 POC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국내 국산 그다음 외산 두 개의 업체를 솔루션을 가지고 했었고요.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산 중에서 이제 AA를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제 비딩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AA의 강점이었던 게 뭐냐면 그 컨트롤하는 보스를 컨트롤하는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공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AA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패키지로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인 패키지로 하면서 어떤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보슬 컨트롤하는 기능이 네. 제공이 되면 네. 과장님 같은 분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사용자한테 뭐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일례로 이거죠. 제가 아침에 요즘 들어서 제가 운영하면서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네? 컨트롤 룸에 접속을 해서 지난 일 동안 스케줄이 어떻게 돌았는지를 네.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그 화면을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처된 화면을 보고 아 이런 문제 때문에 됐다는 것을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RPA를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각종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보시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 해주느냐, 관리를 암호화해서 어떻게 네네. 보존을 하고 그거를 갱신을 할 수 있냐, 손쉽게 갱신을 해줄 수 있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관리적인 거에 저희는 IT 부서는 관리적인 부분에 또 많이 네. 중점을 두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정말 그렇게 왜냐면 이게 이 소프트웨어 보시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직원처럼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 뭐 통제는 아니지만 직원에 대해서 뭐 권한 관리 모든 것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봇도 그런 컨트롤이 잘 돼 있어야지 뭔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입한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봇을 도입하는데 향후에는 뭐 저희가 비에너지 부분이나 전사적인 그룹 차원의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룸은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되지 않는다면 로봇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AA라는 제품을 선정하셨습니다. 자, 파워제는 왜 선정하신 거예요? 이제 솔루션을 AA를 선정하다 보니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AA를 예? 강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사업에 경험이 있는 데가 어디냐? 네네. 그럼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혹시 여기 옆에 있는 김할 차장, 오늘 김할 차장님, 네. 오늘 본인 주인공이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차장님. 근데 그 김할 차장을 그때 우리 현대해상 6월 달에 했었나요? 방송을 그때? 언제 했지? 6월 달 정도? 네, 그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8월부터 검토하셨잖아요. 네. 여기. 그러면 그 전에 혹시 김할 차장을 저희 토크IT 방송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컨텐츠로서? 지금 그게 재작년 8월이고요. 아니 작년 8월이고요. 아직 올해니까. 작년 8월에. 네, 삼천리가 시작은 올해. 네. 네. 그러면 근데 어떻습니까? PM으로서 이제 겪어보신 게 어떠세요? PM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RPA 프로젝트에서 PM은 네.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빨라야 되고요. 네. 업무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케이스,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동하는 PC의 환경이라든지 회사의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경험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가를 즉각 프로젝트 기간 중에 기술적으로 답을 하고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가 못 찾은 거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잊을 뻔한 것들도 찾아서 이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면 그런 것들을 천재적으로 제시했던 부분. 천재적으로, 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너 천재적으로, 야.
엄청 그러니까 저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 RPA PM은 이 물론 RPA 자체 기술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그 사용처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이랄까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특히나 김한일 차장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는 기간 동안 현업이랑 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했어요. 네. 그 같이 있는 프로젝트 팀원들도 저희가 이제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IT 솔루션 프로젝트와 달리 RPA 프로젝트는 IT 부서는 사실은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내 아, 그 오케이, 오케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업하고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요. 아, 네. 각 프로젝트 시나리오마다 오너를 설정하고 현업에 있는 오너들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이해하는가가 그 시나리오 완성도를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김 차장님. 네. 김 차장님은 요 삼천리 프로젝트 처음에 이제 하실 때 네. 처음에 하시기 전하고 이제 다 했잖아. 끝났지 않습니까? 네. 1차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뭐 어떤 느낌이랄까? 처음에 기대했던 거나 이런 것들 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예. 저희 사실 첫 도시가스 프로젝트였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있을지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삼천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꼭 도시가스만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여러 다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선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구나,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겪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니까 이제 이번에 ERP, 네. ERP 자동화는 처음 해보신 겁니까? 이번에? ERP 자동화는 사실 뭐 SAP 관련된 건 이미 뭐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조금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개발 방법에 있어서 기존 개발 방법이 아닌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운영을 할 거다. 네네. 그래서 개발한 걸 다 이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만들어 달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뭐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할 수 있게끔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내재화시키기가 좋게 네, 수정하시기 좀 편하게끔 만드는 작업에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약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나중에 김 차장님이 없더라도 네. 뭐 삼천리건 또 다른 사용자들도 뭔가 이게 좀 약간 내재화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들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까? 뭐 구현하는지 그럴 때. 네, 저 뭐 지금 현대해상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대해상에서도 그랬고 지금 삼천리에서도 그랬고 운영을 업체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네. 근데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현대해상도 계속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고 삼천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AA 자체 커맨드 외적인 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RPA 솔루션 툴에 있는 기능 외에 네. 다른 기능을 도입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을 도입하면 그 부분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류가 났을 때 잘 모르실 경우에 그걸 또 대비하고 어떻게 하셔야 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능 내에서 다 구현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내재화를 완전 시켜버리면 나중에 파워젠, 뭐 네. 유지보수라든지 뭐 이런 게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워젠 사장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최 과장님이 좋아하겠지만 네, 현재 지금 삼천리랑 현대해상 1차 프로젝트가 끝났고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 2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 개발된 시나리오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하시고 네. 지금 이렇게 추가로 여건돼서 추가 개발은 아니시고 개발 완성된 거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신 부분이지 아마 계속 개발을 요청이 오고 계속 개발을 하시면서 네네. 운영도 하시고 하려면 오케이. 아마 직접 다 하시기는 힘이 드실 겁니다. 네. 자, 최 장님, 요번에 1차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업무를 선정하셨는지, 또 선정 기준 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RPA를 도입을 고려하시는 기업들은 아마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는 업무를 아마 우선순위로 높이실 겁니다. 네네. 근데 저희 회사의 업무들 중에 보면 그런 업무들을 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 부서들을 몰려 있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과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부서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차 프로젝트는 가급적 모든 업무의 영역에 한 가지씩의 시나리오는 넣자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전사적인 네. RP에 대한 공감대를 네, 일단 형성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구성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영역 안에서 프라이빗은 단순 반복적이고 그리고 정형화되고 제일 중요한 게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표준화가 되어 있냐는 얘기를 과제 드렸습니다. 자체가? 네.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실패한 과제도 있습니다. 저희 한 과제 중에. 네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개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과제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과제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실패를 했냐라고 지금에서 반출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업무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였고 아이씨. 네.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어떤 룰이나 이런 베이스가 조금 비정형스럽고 프리하게 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업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실패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현업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그건 또 하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네. 현업은 알게 된 거죠. RP를 쓰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 아는데 당신들의 업무가 지금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의 임원분들은 당장의 업무를 표준화해라 라는 게 내년에 그 과제로 떠올랐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표준화를 이루면 저희는 이제 2단계로 다시 RP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좋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네, 된 거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RP를 도입하려면 이게 그 전사적으로 일단 표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일단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했던 업무 중에 첫 번째 업무는 빌링입니다. 빌링. 네. 원래 빌링이 중요하죠? 저희의 모든 매출의 근원이 빌링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 300만 세대에 대해서 요금을 매월 300만 세대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수납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수납 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ERP와 금융결제원의 사이트와 연동을 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납 처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뭐 다른 기업들도 그러시겠지만 금융결제원 연결을 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매일매일 담당자가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ERP로 올리고 ERP에서 회계 전표를 생성을 일일이 하고 그 전표를 다시 최종 승인까지 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링의 그 프로세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항이 뭐였냐면 말씀드리자면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프로젝트 기간에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는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분의 업무를 온전히 한 사람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는 순간 그 업무라는 사람은 만약에 기존에 수기로 하던 수작업으로 했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행히 이 프로젝트 기간에 절반을 자동화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분이 퇴사를 했는데 절반의 업무만 나머지 분들이 고통 분담을 했으니까 네. 그나마 이제 내부의 반발이 좀 덜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에너지 산업에서 아까 300만 세대 아주 정확하게 빌링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또 아까 배관도 하시고 배선도 하시면 이제 안전관리도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네. 안전에 대한 업무 중에서 RP를 뭐 도입한 건 없습니까 혹시?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실패했던 업무가 바로 안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전을 실제로 안전하니까 네. 이게 사실 표준화 쉽지 않겠다. 네. 그 안전에 관련 업무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일종의 이제 저희 업체들, 저희가 이제 협력 업체들, 파트너사들, 이제 협력 업체들이 배관 시공을 하기 위해서 기술 문서를 열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기술 문서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문서를
이제 열람을 요청을 하면 그걸 열람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할 때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가 웹사이트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웹사이트에 요청하는 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걸 접수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매일매일 담당자가 들어와서 게시판 형태의 그걸 네네. 보고 네. 그거를 ERP에서 찾아서 그 내용에 있는 문서를 다운받아서 네네네. 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암호화가 돼 있어요. 저희 회사의 모든 문서는 네. 내부적으로 문서 보관 때문에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그 암호화를 해제를 하고 그 해제한 문서를 다시 그 게시판에 답글 형태로 어태치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업무였습니다. 하루에 약 한 200건에서 300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네.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시면 되게 그냥 표준화되어 있는 업무니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전 있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사람이 게시글에서 보고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사람의 노하우인데 네. 그걸 RPA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고르는 게 뭐가 문제였냐면 저희가 그 웹페이지는 RPA 이전에 있던 웹페이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수하는 방식이 프리텍스트로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해놨던 거였죠. 네. 그러면 프리텍스트로 주소를 입력을 한 거를 찾아서 ERP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주소 체계에 저희 당사가 갖고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주소 체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문서를 원하는 버전도 이렇게 뭐 버전을 1을 주세요. 최종 버전이요, 뭐 최근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선택 기준을 고객이, 그러니까 민원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그냥 프리텍스트로 최종 버전 주세요. 최종입니다. 네네. 최종에서 전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해서 찾는 업무가 돼버린 거죠. 최초에 접수하는 방식부터 표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RPA를 도입하다 보니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한 과제가 됐던 네. 거였죠. 김차장도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 네. 뭐 좀 배운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 인터뷰를 갔을 때 네. 사실 안 될 것 같은 데를 예감을 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처음에 이거 못해요라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많이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가장 접근성 있게끔 다 찾았고요. 다 찾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글로 작성하는 프리텍스트로 작성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최종 건만 제공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종입니다만 찾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최종입니다. 최종 전 거 주세요. 네네. 최종 전전 거 주세요. 그냥 최종 이런 식의 글로 남겨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 예외 처리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제공해드릴 수 있는 문서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저희가 개발했던 거에 비해서. 네. 개발 공수는 거의 3개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는데 개발 공수만큼 못한 결과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이제 뭐 3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용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된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들 이제 현업에 얘기 나눌 때 이런 감이 오시나 보죠? 이거 예. 쉽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PM이다 보니까 뭐 제가 오케이 하면 저희 개발자들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 초장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이 업무는 이렇게 바꿔주세요까지도 요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니면 요 정도까지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고객사분께서 이제 오케이 해주시면 그 정도로 개발을 하고요. 아니면 저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뭐 얘기도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제 추하장님은 이제 아까 표준화가 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표준화가 안 되는 것도 결국 문제가 발생된다는데 그거 말고 혹시 그 차장님 이런 업무는 뭐 1차에 처음에 할 때 프로젝트 처음에 할 때 1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들 뭐 카테고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네. 사실 RPA보다는 RPA 외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OCR과 RPA를 하나로 생각하셔서 OCR에서 읽어서 RPA로 같이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RPA 커맨드 자체에 OCR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OCR로 읽어서 그 다음 작업을 해줘라라고 나오는 시나리오들은 안 돼 있는 경우가 80%입니다. 네. 지금 한글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깨끗한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찍혀 있는 문서들 같은 경우는 한 90%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팩스본이나 이렇게 뭐 스캔본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OCR 저희 솔루션인 뭐 IQ봇이나 이런 걸 별도로 도입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단독적으로 RPA만 도입해서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거부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하는 시나리오보다는 거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캡차라고 해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그렇죠. 봇이 로그인 맞아요. 못하게 막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든 하면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 회장님께서 실제로 네. 그 RPA 도입할 때 운영 시나리오 좀 만드시고 네. 그걸 직접 RPA로 직접 그것도 네. 개발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네. 원래 RPA 모르셨잖아요. 네, 몰랐죠. 원래 그 ERP 담당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실제로 해보시니까 네. 해볼만 하시던가요? 저는 만약에 도입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뭐 고려하신 분이 있다면 네. 저는 그 과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그냥 프로젝트를 넘기고 최종 산출물만 받게 되면 옛날 문제- SI처럼. 예, 그럼 나중에 되면 운영할 때 너무 어렵고요. 개념이 안 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예는 저는 IT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IT 부서의 가장 반복적인 업무가 뭐냐면 매일매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사마다 IT의 대부분에 보면 야간이나 심야에 각종 배치성 작업들이 그렇죠. 돌죠. 네. 근데 그 배치성 작업들이 잘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결제를 맡는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굳이 왜 결제까지 맡아가면서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당사 내부에서는 그런 내부 통제, 책임도 있는 거죠. IT의 내부 통제라는 오케이. 그거에 보면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그걸로 증빙을 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IT 부서원들이 직원들이 매일 오면 내가 그 순번이 되면 매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그 모니터링 이상 없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템플릿에 기재를 하고 그걸 네. 다시 전자결제를 상신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시나리오를 자동화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개발하는 동안 옆에 붙어 앉아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개발을 하고 옆에서 이제 조언도 들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생각보다 RPA, 특히 AA 솔루션을 제가 뭐 RPA를 써본 거는 네. AA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접근하기, 뭐 개발이 접근하기 몇 시간 어렵거든요. 배우셨어요? 몇 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한참 배우셨죠. 한참 배웠죠. 한 몇 시간 그래도 대략 그러니까 제가 만약 워킹 타임으로 풀 타임으로 만약 했다면 3주 정도, 3주? 예, 3주 정도에서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는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했을 수 있었는데 대신 이제 그 시나리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룹웨어라고 하는 부분도 시스템도 들어가 봐야 되고 ERP도 써야 되고 그리고 엑셀이나 오피스 문서도 같이 네. 구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좀 약간 다양하게 조금 다 맛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기로 해서 직접 한번 해봤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하시게 동기가 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발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런칭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모르면은 무조건 그 했던 구축하는 업체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RPA를 도입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에 만약 김현철이가 들어가 있으면 묻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가장 빠르게 답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파우젠에서 다른 분을 이렇게 채널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네.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항상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저는 꼭 꼽는다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뭐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는 개발 구축 단계부터 같이 인발브돼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게 향후에도 더 네. 안전한 의미로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시대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런 소프트웨어 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들이랑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든 지시를 받든 어쨌든 그러려면 기계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너무나 이게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요번에 그렇게 3주 하셔가지고 이걸 직접 해보시고 나니까 이제 프로젝트 하시고 나니까 이거를 전혀 RP를 몰랐을 때하고 지금은 네.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적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타 사업군에서도 뭐 오구 뭐 그 동일 사업군에서도 질의가 왔는데 예전엔 같았으면 RPA를 제가 개념만 알았을 때는 되게 그거에 대한 문의하는 답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해줬을 건데 이제 시스템을 알고 그 한계점을 분명히 현 시점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다 보니까 이런 과제들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시스템 구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랬다면 그냥 구축업체만 열심히 쪼면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제들이 오면 여기까지 이거는 80% 정도, 이거는 50%, 이거는 100% 자동화가 가능합니다라는 어느 정도 선별을 할 수 있는 눈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기업 사용처 기업에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보통 이제 SI식으로 의뢰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받잖아요. 받아서 운영하는데 사실 RPA에서 아까 3주라는 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그걸 자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IT 프로젝트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분야고 그렇다면 RPA 프로젝트는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과장님처럼 뭔가 이렇게 내재하시고 본인이 해보고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차장님, 그러면 이제 요 삼천리 요번에 5개 프로젝트 했지 않습니까? 네. 마감됐고,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네. 뭐 어떤 식으로 또 이거 확산시켜 나가시는? 지금 저희가 1차 프로젝트 하면서 최소한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게 2차, 3차를 계속 할 거다 RPA를 그래서 네. 전사 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네네. 그다음에 로드맵 앞으로 향후에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 프로젝트 중에 같이 이제 그런 부분도 컨설팅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파일럿 형태로 이렇게 뭐 가능한 부분 해서 개발이 끝났고요. 2차 때는 조금 전사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3차에서는 저희 이제 모든 기업에서 아마 삼천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IT 물문을 이렇게 RPA처럼 네. 계속 도입하실 겁니다. 네. RPA가 아무래도 하는 역할이 손과 발 그런 시스템과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들과의 연계하는 작업을 아마 3차 과정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이제 요번에 이것이 1차 끝나가지고 이제 경영진들한테 네. 보고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했을 텐데 그 대표이사 포함해서 네. 경영진도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경영진의 관점은 어떤지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걸 좀 느끼신 게 있다면. RPA의 ROI는 사실은 휴먼 리소스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영층들의 입장은 얼마나 이걸 통해서 인력에 대한 절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프로젝트 때는 다양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총합산에 대한 시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대한 바는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만족도는 경영층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분야가 여러 개로 좀 나눠지다 보니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신 네네. 거죠.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무래도 처음에 공감대 형성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2차 사업은 저희가 하나의 역할에 있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RPA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한가를 좀 논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으로 좀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층의 입장은 생산적인 업무를 대체를 하고 생산적인 업무로 대체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법 규제, 노동에 대한 법 규제에 대한 것도 준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RPA를 도입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면 민감 정보, 고객에 대한 민감 정보를 다루는 부분도 RPA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경감이라고 하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보면 경감 세대를
경감 세대가 뭔데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네. 경감해주는 세대. 아, 경감의 세대. 국가에서 공인하고 보조해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오케이. 뭐 3자녀 이상 뭐 네네네네. 안 받아봤어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매번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걸 시스템에 ERP에 경감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감되어 있는 그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 거죠. 정보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대량의 자원을 고객에 대한 그 대량의 정보를 본인의 PC에 다운받아서 네. 올리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고 올리고 나서 이거를 매번 지우면 다행인데 매번 지우지 못하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고의적인 있는 유출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RPA로 하게 된 저희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RPA로 구현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로봇이 하는 거죠. 사람이 안 하다 보니 로봇이 직접 구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네네네. 시나리오로 오토메이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RPA를 쓸 때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이제 내년도에 그런 이제 안전 관련된 분야에 RPA를 뭔가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파워젠하고 이제 같이 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좀 분야, 그러니까 지금 1, 2단계를 하면서 분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대체하는 형태의 RPA인데 3단계나 이제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거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해주는 RPA. 기존에 사람이 하지 않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지금 POC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음성을 통한 저희의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랜트나 저희 같은 이런 사업의 본의에 보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안전을 점검을 하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악하죠. 네. 뭐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주고 얼마나 그 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고려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약간 열악 환경에서 네. 그 일하는 사람이 네. 언제 그 PD나 그 이런 예. 사람 못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네. 음성으로 네, 그렇죠. 얘기해서 현장에 어떤 그런 음성을 하면 인식해가지고 네. 나중에 뭔가 예, 그렇죠. 정보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바일로 태블릿으로 현장에서 점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네네.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오염되어 있는 장갑으로 태블릿을 쓸 수가 없으니 장갑을 벗고 입력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다 보니까 나중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에 와서 네네. 또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성으로 하게 되면 음성을 하고 그 음성을 인식을 하는 AI 기술이나 STT라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그 후단에서 그 점검에 대한 결과를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주는 일을 이제 RPA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손발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부분으로서 RPA를 확대해보는 것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우리 질문 좀 하니까 Q&A 시간 네. 가까웠죠. 네. 시간 벌써 확 갔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한 사람 나중에 그 과장님께서 2분 골라주시고요. 차장님께서 1분 골라주시고 네. 일단 이름 가명이세요. 끝나고 나서 자, 자 손주환님 RPA 도입 시 전산 담당자 업무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산 담당자, 제가 전산 담당자, 제 업무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우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매번 그 컨트롤룸이라고 하는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당일의 스케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트러블이 있으면 트러블 슈팅을 하는 그 업무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PA 솔루션은 잦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소스상이나 이런 거에 코딩상의 로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그 봇이 돌아가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미세한 환경의 변화도. 네. 일례로 저희 같은 거는 SAP를 전환을 이 프로젝트 기간에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SAP 화면, 그 ERP 화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미세한 조정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그때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뭐 웹사이트를 접속을 할 경우 그 웹사이트가 저희 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팝업을 새로 바꾼다던가 네네. 무슨 위치를 입력한 위치가 바뀐다던가 이럴 때마다 미세 조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의 업무 변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PA를 도입해서 구축이 저는 40%라고 보고요. 운영이 60%입니다. 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매번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 스케줄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보안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은 내재화를 하든 아니면 그걸 뭐 지원을 받든 그런 부분을 챙기는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IT는 일이 늘어납니다. 네. 네. 이장님께서는 RPA 도입해서 불편한 점 무엇인지, 불편한 점 혹시? IT 담당자. 네네. IT 담당자로서는 이제 아침마다 와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네. 이제 불편하다기보다는 그것도 RPA 갈 수 없을까요? 찾아보는 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건 있습니다. 저기 RPA에서 제공해서 컨트롤 룸을 제공하고 있고 네네.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표준 양식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일지 형태 양식을 만들어서 봇이 이 컨트롤 룸에 접속을 안 해도 엑셀이나 이런 파일에다가 그날의 작업 오케이, 결과를 오케이. 1분 이내 눈으로 볼 수 네. 있게 이렇게 해주는 로고를 보고하게, 봇이 보고하게. 보고하게. 네, 그것까지는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결과만 보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결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더 큰 부분입니다. 사실 컨트롤룸이라는 거에서 보는 것도 결과만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한눈에 엑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산 담당자가 바뀌는 역할 일 있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는 IT 부서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운영도 직접 하시는데 네네. 전산팀에서 RPA를 프로젝트를 안 하시면 하시는 일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모니터링 같은 거 모니터링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편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되면. 네. 네.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딱 한 항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파워젠 김 시장님 괜찮네 하면 그래서 뭐 데모라든지 POC라든지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거기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재님께서는 그 RPA 도입 시에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정확한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렇게 문답을 하면 현업들이 뭐 누락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가장 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기대 초기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ROI를 이제 어쨌든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때 저희도 조금 약간 오차가 심하게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제를 선출할 때 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할 때 몇 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측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제 RPA 프로젝트는 특이하게 뭐 파워젠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이 하는 그 상황 그대로를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요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 소요 시간이 맞습니까를 확인하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업 초기에 정확하게 업무 산출로 몇 시간이 걸립니다. 산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바웃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는 프로젝트의 분석 시간, 프로젝트 이 과제를 수행할 때는 네. 분석에 대한 거는 명확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 전산화가 자동화가 된다는 과제도 있겠지만 일부 과제는 기존의 업무 중에 80%를 자동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는 실제로 그 80%가 정말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를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시에 현장에 있는 현업의 인터뷰를 통하고 실제로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에 대한 녹화나 이런 걸 통해서 실증을 한번 해봐야지 정확한 시간 산출이 가능하다고. 네.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산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프로젝트 전에 미리 이제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저희가 일하시는 화면을 뭐 다 캡처를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PPT로 만들어서 단계 액션별로 쭉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이 그 문서를 보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인터뷰 시에 업무를 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직접 그 영상을 저희가 촬영도 합니다. 아니면 그 업무 전에 그게 좀 불편하시면 본인 컴퓨터에서 이제 그 캠 프로그램을 깔아서 자기가 직접 시연하시는 거를 촬영을 해서 저희가 주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는 완벽한 RPA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업 담당자분들과 저희 개발자가 아주 긴밀한 관계로 혹시 미리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서 사실 조금 불편하시고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굉장히 귀찮게 괴롭혀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게 뭐 차이 같은 경우 예전에는 RP 하기 전에는 다양한 IT 프로젝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RP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이런 인터뷰 스킬이 굉장히 느셨을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렇죠. 그 원래 이제 뭐 보통 나중에 토크 사회자이 될 것 같아. 아니 그 보통 현업분들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몇 개 해보니까 현업분들 귀찮게 안 하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초반에 말씀드립니다. 귀찮게 해드릴게요라고. 그래서 현업 PM분들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일을 맡기셨지만 네. RPA라는 게 전사적으로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 업무하시는 분의 일을 일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좀 더 편하시려면 저희가 개발할 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좀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괴롭히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김은진님께서요. RPA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RPA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이고 어떤 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일지 좀 궁금하다고요. 이것이. 산업일까? 아니면 업무일까요? 글쎄요, 어떤 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일지는 저가 지금 다양한 산업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산업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ROI나 아니면은 도입됐을 때 즉각적으로 결과가 보입니다. 이게 눈에 이렇게 IT 프로젝트를 뭔가를 했을 때 네. 대부분은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RPA는 바로 현업 담당자분들의 조금 이렇게 편안함이 생기고 아니면 뭐 업무의 편의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투자 금액 대비 전체적인 ROI가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이라서 네. 지금 뭐 경영진들도 좀 좋아하시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만님께서 RPA를 도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어떤 그걸 위해서 정해진 어떤 공통된 방법론이 그런 게 있는지요? 방법론은 사실 없고요. 네. 단순 거의 모든 업무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업무하실 때 쓰시는 템플릿이 정형화돼 있으면 됩니다. 매번 이제 템플릿 없이 수기로 쓰셨다가 하고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업무하시면 RPA한테 그걸 다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형화가 돼 있으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RPA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아까 그 실패한 사례처럼 사람이 그냥 다 자연어처럼 얘기를 하면 RPA는 조금 아직 AI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최현식님이 아까 SAP ERP 아키텍처 고려 대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원래 그 SAP ERP 원래 ECC 온프리미스 버전 쓰다가 이제 그 하나 DB 버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UI 같은 것이 뭐 달라지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질문하셨던 대로 아키텍처가 뭐 RPA는 그거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 그 아키텍처가 뭐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네네. 말하면 그 모든 아키텍처의 맨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아키텍처가 바뀐더라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뭐 ERP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SI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AP가 전환을 하는 걸 경험을 했었을 때 미세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벤더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RPA가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수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사에서 예를 들어 전사에서 저희는 오피스 2012를 쓰다가 뭐 2016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 오피스 전체를 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 RPA도 그거에 따라서 화면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바뀐다는 것보다는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사항보다는 저는 우선은 그 구동을 하고 있는 환경, RPA 봇이 구동하는 환경이 굉장히 네. 디펜던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RPA 초기에 생각해서 딱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또 그 회사의 IT 환경 특히 네. 이제 사용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건 안정화 기간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꼭 RPA 프로젝트 하는 분들한테 이게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프로젝트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건 RPA는 대다수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이 이제 시작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네. 프로젝트의 뭐 시나리오의 양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컴플렉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늘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3개월 단위의 프로젝트가 주가 이렇습니다. 근데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3개월이고 저는 반드시 안정화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구축과 안정화를 같이 한 사이클로 네네.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SAP 핵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ERP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맞물려서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파워젠 측에서 그 개발하셨던 구축하셨던 인력 한 분이 나머지 상주하셔가지고 그 시스템 바뀌는 거에 따라서 미세 조정 다 해주시고 네네. 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오류를 잡았고요. 그걸 잡으면서 현재 구동률이 99%, 98%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 RPA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면 좀 오류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RPA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이미지로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오브젝트로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로 잡든 똑같습니다. 이미지로 바뀌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 당연히 클릭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대다수의 이렇게 대규모의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 패스 값이나 ID 값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잡아도 결국에는 수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오브젝트와 이미지에 대한 오해들을 RPA에서 조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두 개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지환님께서 RPA가 공통인 PC 환경, VDI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개별마다 각기 다른 PC 환경의 경우 문제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네. 이거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VDI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RPA는 저는 일단 unattended bot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배치성으로 작업하는 RPA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매크로처럼 사람 PC에서 런 해갖고 실행되는 거는 이런 환경의 문제를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A는 RPA만 하는 PC를 별도로 도입을 해서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 도입하실 때 PC 환경과 그 OS와 이런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공된 PC 만약 VDI 6대를 주셨다, 8대를 주셨다 그러면 한 시나리오가 여기 이 PC에 배정이 됐어도 그 모든 PC에서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에러 나는 거 잡고 8대든 6대든 다 구동이 될 때 저는 이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운영의 묘도 필요할 거고요. 처음 세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5시예요. 우리 이제 답변을 좀 빨리빨리, 알겠죠? 짧고 진하게, 지금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답변 다 드리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곽치아님, 그 오토시 애니웨어 솔루션의 그 장점이 뭔지, 네, 장점, 네, 타사 대비, 타사 대비 빨리 구축할 수 있는지 이게, 빨리 구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네. 장단점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업무가 다르니까. 이건 이렇게 서버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컨트롤룸에 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 측에서 관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네. 자, 서민규님은 RPA가 SaaS 타입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SAP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SAP
뭐 사스에 대한 얘기는 잘 네네. 모르겠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환경에 대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강훈묵님께서는 그런 클라우드 쪽 기반 아니고 그 SAP 말고 SI로 개발된 ERP에서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김영주님 RP를 도입할 때 단순 업무, 반복 업무를 RP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경영 측에 보고를 하면 그래서 RP를 도입하면 얼마나 인력이 줄었는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저희도 고민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몇 명이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그냥 보고를 네. 했던 거였죠. 만약에 사람으로 보고를 한다면 진짜 그 인력을 줄일 수 있냐라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팁으로는 저희는 총 절감 시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괜찮네 하고 실제 구체적인 상담이나 데모나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문 체크하신 분 또 저희가 또 영업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병차님 RP 도입 시에 현업에 계신 분들 협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혹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로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현업분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네. 근데 RPA를 도입한다고 그분의 일을 모두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부만 갖고 오는 거고 그분이 가장 귀찮고 반복적으로 힘든 일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섭님, 전체 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비용 상승에 추가된 요인이 되진 않는지요? 저희 전체 이관이라고 하면 저희 RPA 솔루션의 소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솔루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임근식님, RPA를 도입하면 기존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RPA 전문 인력이 필요했을 텐데 RPA 전문 인력을 어떻게 채용 및 영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RPA를 도입하면서 기존 업무를 잃게 된 직원들은 없는지요? 현재 저희는 아직 이제 저희가 가담할 못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네.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임원분들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네. RPA 전담 팀 아니면 파트 수준의 인원은 필요하고 그때 돼서 저희도 저희에 맞는 걸 도입을 할 거고요. 그게 ITO 형태의 파워전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내부의 인력을 내주하실 수도 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김솔님, 이 RPA 대상이 되는 업무 선정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종별로 파워젠에서 도출하여 권장하는 대상 업무 리스트를 제공하는지요? 업종별로? 업종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네.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게 적합하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현식 님도 유사한 건데 이런 진단 툴이 있는지? 없습니다. 네. 한국님, AI 적용이 대세인데 RPA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계획이 되고 있는지와 AI를 적용하는 간단한 사례가 있는지요? 현재는 AI랑 RPA는 조금 별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RPA가 점점 진화를 하면서 RPAI라는 걸로 AI와 통해서 RPA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네. 김은태님, RPA 스튜디오로 업무를 레코딩할 때 변경된 포맷 등이 있을 때는 자동화 실패가 발생할 텐데요. 혹시 AI 기술과 결합해서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에러 없이 자동화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레코딩만 이용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직접 안에 소스를 다 건들기 때문에 조금 포맷이 바뀌더라도 지금 저희는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김영님은 RPA 도입 전에 해당 업무를 해오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단순 업무는 보스에게 맡기고 기존 인력들이 더 생산적인 업무에 배정이 실제로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RPA가 또 확산되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IT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이제 그렇죠. 휴먼 리소스 HR에서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노동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뜻이냐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업의 일반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 업무라든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발굴을 업무를 그 롤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계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입을 원하시는 과제가 있다면
밑에 있는 일반적인 직원이 하는 업무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간 관리자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업무도 많거든요. 네네네. 일상적인 보고서, 보고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서 자동화해 준다면 뭐 좀 더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오케이. 분위기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 남정림님, RPA 기능 중에서 소재 업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이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플랜트 관련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입니다. 에너지와 소재는 좀 유사한 업체라서 문의 드려봅니다. 그 아마 소재라고 한다면 화학 쪽이라면 아마 재고나 네. 재고의 관리나 그렇죠. 재고의 뭐 리포팅이나 재고의 입출고에 대해 입출고의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재고나 이런 관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했지만 아마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재고의 입출력, 재고의 네네.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근신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실제로 경영하면서 얻게 된 이점들과 예상치 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귀를 집중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 윤대섭님께서는 RPA에 예외 처리를 위한 텍스트들만 따로 모아놓는 DB가 있나요? 이 DB에는 자동적으로 텍스트가 추가되게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만들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김명기님, 오토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중소기업은 5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대에서 PC에 돌린다면 1개의 라이센스만 구입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AA 측의 질문에 따로. 이게 중소기업 5개 무료 이용 가능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남진님, RPA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업무나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오랜 기간 해왔던 업무에 있어서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됐을 때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 말고 새로운 업무도 아예 표준화를 하고 도입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RPA 맛을 드셨으니까 이제는 네. 업무를 뭔가 새롭게 이제 뭔가 정의하실 때 다 이런 관점, 표준화 관점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박우일님, ERP 시스템이 변경 예정이 있는데요. RPA를 도입한 후에 시스템이 변경되면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요? 동일한 ERP 시스템, 동일한 형태의 솔루션이요, 뭐 SAP에서 SAP 네네네. 핵 뭐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UI가 바뀐다면 새로 구축이 그렇죠. ERP 솔루션 자체가 아예 바뀌면 개발이 새로 돼야 됩니다. 지정우님은 RPA 도입 후에 인력과 비용, 업무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영준님, 복잡한 도메인이나 특정 웹 화면에서 인식이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요? 그냥 포기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특정한 웹 화면에서 인식이 어려워도 성공하게끔 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김현성님, RPA를 테스트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점검 자동화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도 있었는지,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질문 어려운데요. 애플리케이션 점검 자동화 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좀 더 김현성님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현우님, 실제 RPA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가져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현업분들을 저희가 개발자들이 많이 괴롭혀야 됩니다. 예외사항 네네. 계속 많이 나오게끔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최대한 예외사항을 개발 기간 동안 많이 뽑아내면 그리고 사람이 모니터링 안 하고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노틱을 줄 수 있게끔 개발을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김원규님, RPA 운영 중에 실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 운영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RPA가 구동하는 PC의 환경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임근식님, 내년도에는 RPA가 확산되고 대중화되는 원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I와 RPA는 막걸리와 파전의 사이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AI와 뭐 모든 IT 시스템들. 자, 그다음에 허성님, 도입 전에 내부 테스트용으로
활용 가능한 한글화되어 있는 템플릿 같은 게 있는지요? 맞아요. 오토메이션 애니의 홈페이지에서는 한글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네. 솔루션 자체도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네. 강현우님께서는 제 기준으로는 RPA는 잘 만들어진 매크로인데요. RPA에 활용되는 A와 합쳐져 기존의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개선 방향까지 찾아내야 훌륭한 RPA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뭐 의견은 맞고요. 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읒기억 니은 아이디. 저희는 RPA 도입 후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창희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넌 IT 부서의 인력들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변화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 넌 IT 부서의 인력들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는 지금 넌 IT 부서의 인력분들께서 직접 RPA를 개발하시면서 쓰신다고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업체에서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걸쳐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RPA는 말씀 들어보면 이게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IT 부서 다 만든 다음에 쓰세요가 아니라 처음에 할 때부터 현업들을 인터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그죠? 그게 되게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리고 현업들은 어차피 RPA가 도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김중근님 여러 적용 사례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년 이따가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16일 날 2시에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이제 김창희 바쁘신 분인데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프로젝트 했던 여러 경험들을 좀 요약해서 좀 발표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직접 1월 16일 날 강남에서 할 건데요.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아람님, 삼천리의 RPA 사례 중에 가장 큰 ROI를 도출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사례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제가 에피소드로 잠깐 얘기 드렸지만 프로젝트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했는데 그분의 업무의 절반을 자동화했으니 그 부분이 그 시나리오 가장 ROI는 컸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월 16일 날 내년도 1월 16일 날 목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RPA 2020년 동향 트렌드에 대한 리포트를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자료니까 그거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 RPA POC를 전문을 하신 분께서 RPA POC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다음에 김창희께서 아까 김중근님인가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 코어들, 또 지금 파워젠이 RPA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PA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직문직답이라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몇백 명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십 명이 와서 오붓하게 서로 캐주얼하게 직문직답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따 나중에 공지할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칼렌더에다가 1월 16일 날 이건 온라인 안 합니다, 여러분들. 1월 16일 날 2시, 4시까지니까 강남에서 할 거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이 김철도 만나보시고 또 다른 전문가도 만나보시고 저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두 분은 굉장히 제가 오늘 최영님도 굉장히 보니 김철님이 항상 내공 있는 분을 데려오셔.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내공 있는 분을 고객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운이 좋아. 맞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차장님 한번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여러 업체에서 RPA를 도입을 고민하시고 있는 게 네. 있고 아마 내년도에 더 많은 부분이 아니라 확산될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도입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은 오늘 뭐 여러 얘기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느냐에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 IT 부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냐에 대한 것도 초점을 맞추고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차장님? 네. 저희 RPA 도입하실 때 이제 RPA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되겠지, 프로젝트 맡겨놓으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RPA 결과물이 그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M 맡으실 분 그리고 현업분들 담당 과제 주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RPA 프로젝트는 정말 잘 끝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프로젝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토크IT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마지막 올해 잘 보내시고요. 올해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은 분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한 100회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아마 2월 달에는 여러분 토크IT 페이지가 완전히 뭐 넷플릭스는 아니고 거의 티빙처럼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런 생방송도 하겠지만 저희가 그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우리 드라마 에피소드 보듯이 굉장히 그 뭐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내년도에 컨텐츠의 질도 많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같이 이런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알아보는 그런 토크IT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새해 잘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올해 어떤 같이 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두 분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경험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